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도너리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오늘도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여러분들의 고민인 종목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시원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들어갈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 제약바이오 반등이라고 이제 잡아봤는데요.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순환매 굉장히 좀 빠르게 돌면서 섹터들별로 시세가 좀 강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기전자가 시장 반등 나올 때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줬고, 어저께 이야기 드렸던 삼성전자 경고점 돌파가 이제 어저께 키워드였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오늘도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기전자 섹터가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또 왜 제약바이오냐? 뭐 물론 섹터들마다 지금 낙폭 과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적이 괜찮고 어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건설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전기전자라든지 그동안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섹터들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형태인데요. 제약바이오 역시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로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신풍제약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럼 제가 제약바이오를 이렇게 좀 눈여겨보는 이유, 오늘 상승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면 그 오늘 이슈가 있었던 영진약품이었나요?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 좀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하나 나와줬죠. 그런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거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재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 막판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종목이 일동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한 4월쯤 해서 이게 이제 임상 진행하는 부분이 잘 된다라고 하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이슈를 달고 오늘 우장에 급등을 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우리가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특이하게도 금일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7일이고 금일 상한가 간 종목들 신데카 바이오라는 종목도 하나 있고요.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가 갔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동제약도 상한가가 갔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보게 되면 그저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유유제약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유유제약 우선주들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시면 GL팜텍이라고 또 상한가를 가고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가 들어간 상한가는 이제 전체 한 2,370개 종목 중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상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이런 확률이 낮은 상한가가 어떤 섹터에서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그쪽 섹터가 강하게 시장이 주도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암시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딱히 지금 어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런 뭐 순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전기전자 섹터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약바이오들의 상한가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고요. 좀 전에 보셨던 그 영진약품 같은 경우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호재가 다른 제약 바이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트리거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의 어떤 좀 괜찮은 흐름들이 앞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장 키워드는 제약 바이오로 일단 잡아봤고요. 전체적으로 상승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상승 섹터, 상승 뭐 상위 한 50개 종목 중에 이 약품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제약바이오 물론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은 또 이쪽 섹터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순환매 계속 돌다 보면 급등이 한번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다시 또 상승을 하는 흐름들 이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된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지금은 좀 가져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진약품, 뭐 GL 팜텍, 그다음에 뭐 바이오니아, 국제약품 오늘 상승 상위에 보면 의외로 상당히 많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크로젠이라든지 뭐 이게 물론 뭐 정치 테마주로 이렇게 좀 엮여서 움직인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순환매장에 이런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좀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뭐 이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래량 한번 나오고 시세 한번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 뭐 제약바이오 섹터만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보면 정말 거의 출발했던 시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제약바이오 섹터들 굉장히 강하게 갔던 그 자리 때까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섹터는 눈여겨보시고 그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눌림에서 분할 매수하고 시세 나오면 매도하는 관점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낙폭 과대 종목들 반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건설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시장이 8월 달부터 계속 하락했던 그 시점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많이 빠졌던 것들은 대부분 시세가 좀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치사율이 낮다라는 부분 때문에 전일 미증시도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었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 오미크론이 결국은 이제 전파력은 강한데 치사율은 낮다라는 것은 우세종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이 코로나19라는 부분이 감기처럼 하나의 질병으로 자리 잡고 종식되는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리오프닝이라는 이슈로 우리가 둘러봤던 뭐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여행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ETF 쪽에서는 이런 뭐 카지노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국내 증시에서도 뭐 K카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중고차 그리고 여행, 항공, 카지노 관련 섹터들이 대부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인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연들 보내주시고 상담 전화 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좀 고민인 종목들 상담받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02-3153-2642로 연락을 주시고요. 문자는 샵 0082 보내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제가 종목들 진단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 어떤 종목? 동양철관이에요. 동양철관. 동양철관이요? 네, 네, 매수 평단이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0%고요. 1,740원이에요. 1,740원. 네. 아이고. 근데 선생님, 너무 요거는 많이 빠졌. 네, 너무 많이 빠졌는데 뭐 사실 지금 시장에 좀 고점에서 샀다 하면 대부분 다 이 정도는 빠져 있긴 한데요. 네. 선생님 혹시 동양철관 어떤 이유로 사시게 되셨어요? 뭐 이게 저기 그 뭐야 국책? 국가 정책으로도 될 거고 뭐. 국책과제 뭐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수혜를 받을 그런 거다? 것도 될 거고 뭐 앞으로 좋을 거라고 그래서 그리고 금액도 좀 싸고 그래서. 아이고, 금액이 싸서. 네, 선생님 여기 보이시는 뭐 현재 가격이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싸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라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봐보세요. 아, 네, 그거 이제 뭐 MTS라든지 HTS 이렇게 좀 보면 나와 있고 아니면 포탈에다가 시가총액 이렇게 검색하면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좀 기준을 잡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동양철관 뭐 지금 궁금하신 거는 주가 올라올까 요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아이고. 자, 일단 SOC 사업 쪽으로는 뭐 분명히 진행이 되겠죠. 건물을 올리고 도로를 만들고 하면 어차피 뭐 배수구라든지 동양철관이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무슨 쇠파이프 뭐 공사하고 그러면 뭐 그런 데 쓰이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배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각종 배관이라든지 이제 관관 말뚝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러시아 뭐 가스관 뭐 북한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연결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뭐 인천에서 저기 그때 꾸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녹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빨간색 물 나와가지고 한번 이슈 됐었잖아요. 그때도 뭐 요 관련주들이 이제 좀 단기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오래된 배관들은 교체 수요가 돌아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체되기 언제 움직일지. 그러니까요. 뭐 그게 참 고민인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주가는 뭐 많이 내려와서 지지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요 박스권 횡보하던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와줬고 지금은 이렇게 출발했던 구간까지 내려와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여전히 보면 아직은 이렇게 그 내리막 속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 채널 안에서의 이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뭐 시장도 아직 이러한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지는 못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요 저항은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지 그때부터 좀 상승으로 방향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30원 정도 오늘 고점이었어요, 그죠?
요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1,300원이 나오면요. 1,300 한 30원 정도 위로 아, 뚫어내주면 그때부터 이제 시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를 못 뚫어내게 되면 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중바닥이라든지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나올 만한 이슈가 지금은 제 생각에 좀 딱히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지금 정부에서 북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종전 선언이 어떻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가스관이라든지 뭐 유라시아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주가가 다시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좀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실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뭐 보여지고 있는 실적은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제 뭐 이렇게 실적이 좀 74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37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4분기에 어떤 실적적으로 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다음에는 실적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실적이 막 꾸준하게 잘 나오는 종목은 아니고 좀 잘 나왔다가 안 좋아졌다가 요걸 좀 계속 반복을 하고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철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가스관 관련된 러시아 가스관 관련된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이 한 번 정도 나와주는 시점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바닥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이렇게 손절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대로 좀 기다려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1,300원대 위로 주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 가서 뭐 상승으로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하락했던 거에 한 이슈 없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좋아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대략 뭐 한 1,500원 그 정도까지 반등 구간이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 정도 올라왔을 때 선생님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이슈를 기다리면서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뭐 손실을 좀 감안을 하고 손절을 해서 종목 교체를 한 이후에 뭐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손실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해 본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1,300원 되면 물타할까요? 1,300원 돌파하면요? 네. 아니요, 저는 이건 물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 그 물탈 돈으로 다른 종목들을 차라리 공략을 하세요. 아, 그래서 그걸 수익을 보시고 지금 이거는 뭐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섹터들이 다 같이 쫙 가는 흐름이 나오면 뭐 거기에 편승해서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뭐 대단한 시세가 나오기에는 제가 봤을 때 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가 안 나오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비중이 20%신데 물타기를 하면 이건 뭐 한 3배수는 해야 되거든요. 2배수나. 그러면 비중이 한 60%까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는 다른 종목들로 이렇게 좀 매매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럼 선생님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 다음 종목, 다음 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이시죠? 프로텍이요. 아, 프로텍. 예, 네, 프로텍이시고 25,950원이요. 26,950원, 25,950원. 25,950원. 예, 7%인데 네네. 이거를 지금 한 7%더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주 연락을 잘 주셨습니다. 예. 네. 반도체 종목은 제가 프로텍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뭐 딱히 이렇게 뭐 대단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거나 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예. 예전에 이제 뭐 도너리 포트에 편입시켜서 다음 날 상한가도 가고 했던 그런 종목인데 예. 계속 이렇게 작년에는 좀 포트에 편입하면서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를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예. 요거 이제 기사 중에 작년에 나왔던 기사 중에 이 프로텍이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예. 이 기체를 활용해 갖고 이제 기존의 그 공정 대비 한 100배 정도 이렇게 생산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냈거든요. 예. 이제 그거 이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렇게 보면 급등이 계속 나왔던 부분들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 지금 보면 매출 뭐 1,500억, 1,800억 뭐 작년에는 이제 좀 부진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3분기까지 1,340억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390억입니다. 그래서 예, 실적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적도 뭐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뭐 이 종목을 지금 실적에 그러니까 3분기까지 나온 실적을 보면 뭐 영업이익 한 네. 400억은 넘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치를 평가할 때 PER이라는 거를 이제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올해 나오고 있는 실적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 뭐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예, 다른 시가총액이 업종보다 그렇죠. 저평가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저점 매수로 분할로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씩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고 회사 뭐 부채 비율도 높고 유보율도 높고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예. 비중 한 15% 정도 담아 두시고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 전기 전자 섹터로 시세도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 종목들, 관련 섹터 내에서의 뭐 실적은 좋고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은 결국 실적을 추종해서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시장만 크게 뭐 이렇게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근데 우려가 생각이 들고요. 되는 네네. 게 이게 후공정 관련주더라고요, 반도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새 후공정 관련주는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어갖고요. 네. 그래갖고 조금 긴가민가한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추가 매수가 망설여지시는 거죠? 예, 예. 일단 뭐 제 생각에 후공정이라는 부분이 뭐 시장에서 크게 뭐 주목을 지금 받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예.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반도체가 먹여 살리는 대한민국에서 또 후공정이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되잖아요. 완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필요한 거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그중에서 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크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조금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저는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작년에 이제 한 차례 시세가 이렇게 나와줬다가 지금 조정 나오고 22,500원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반등 나오는 흐름이잖아요. 예, 예. 1년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피크 치고 난 이후에 이 종목도 지금 보면 시세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림을 그려보면 딱 흐름이 요런 트렌드입니다.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종목이 분명해요. 이렇게 예, 지금 예, 내려오고 조금 있는 흐름인데. 무겁게 보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트렌드가 상승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시점에 나머지 그 비중은 좀 채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물론 예, 예. 싸게 사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좀 확실하게 본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 주가 흐름상에서 28,000원을 돌파를 한번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눌려 내려오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위치냐면요.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요 구간 예, 예. 28,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눌리는 시점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 예, 가격대가 제 생각에는 한 27,000원에서
26,500원 밴드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할 기회를 안 준다라고 하면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이 종목이 뭐 선생님 그동안 쭉 봐오신 것처럼 한 번에 그냥 연상을 막 가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앞에도 보면 급등이 나와도 다시 눌리고 급등이 나와도 다시 눌리고 하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또 나중에 매수할 기회를 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매수가도 괜찮으시고 이대로 좀 보유를 해보시고요. 예. 여기서 뭐 조금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이 나온다. 만약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 그때 예. 가서 시장을 활용한 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평가되는 국면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예. 네,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이대로 보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000원 한번 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 내려오는 시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잘 예. 보고 저점 잡고 이렇게 싹 돌리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5일선 올라탄다든지. 그때 예, 예.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8,000원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전화 주세요, 선생님. 월요일, 화요일 날 항상 방송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다음 종목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형제가 요새 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너무 낙담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최근에 나왔던 뉴스 얼핏 봤는데 셀트리온 지금 합병 관련된 이슈가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 11월 달부터 해서 대형주들 시세가 좀 강하게 막 이렇게 나와줄 때 출발했던 그 시점이 있는데 그 가격대가 지금 79,000원 그 정도 가격대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런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도 한번 크게 터져줬고 시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줬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요 전저점 구간,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나오면서 상승 파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바닥 형태의 주가 흐름,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는 그림이 10만 원대를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12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담 주신 분 평단이 11만 한 4천 원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요 구간에, 그러니까 4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박스권 흐름 보일 때 중간 가격쯤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자리나. 요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는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79,000원짜리 지켜준다라면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요. 오늘 지금 거래량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저점을 좀 잡아준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든지 지금 보면 전기전자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 수급이 좀 외인들로부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2017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대형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쫙 나와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뭐 셀트리온 대형주였죠. 셀트리온도 이후에 한번 시세를 크게 내줬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대로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요 관련주들도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업 실적도 좋고 합병 이슈도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한 절반 반토막 난 거죠. 어떻게 보면 50%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차트적으로도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전히 뭐 하락 트렌드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되돌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 뭐 이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비중 60% 너무 크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 부근 오게 되면 그때 가서 비중을 갖다가 한 30%만 좀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조금 긴 관점으로 나머지 30%는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요.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인 것 같아요. 코이버입니다. 코이버. 자, 코이버도 많이 빠졌네요. 매수가가 13,000원에 비중 35%. 차세대 이제 백본 전송망 핵심 장비로 부상되면서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요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죠. 우리넷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시세 나왔었는데 보면 딱히 뭐 그렇게 재밌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시세가 뭐 반등으로 이렇게 좀 한번 올라와주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1,300원이면 그렇게 지금 손실이 크시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 회사 재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도 거의 없고 실적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올해는 좀 적자고 그래서 뭐 내년에 실적이 좀 괜찮아질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통신 장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금은 5G 관련 섹터가 아니면 그렇게 좀 시세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잘못 봤었네요. 1,300원이면 지금 굉장히 또 큰 손실폭이네. 거의 한 30% 이상의 손실인 것 같은데, 그죠? 27% 정도 손실이 나오고 계시네요. 뭐 다 이렇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뭐 종목들 그동안 하락장에 강했던 섹터들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시장 영향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밀려 내려왔고 코로나19 터졌을 때 거의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뭐 긴 차트를 이렇게 흐름을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을 크게 했던 구간까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7,000원이라는 가격대 지지하고 지금 올려주는 부분이고 최근 단기적으로 이제 2,900포인트 지지할 때 만들어 놓은 지지 라인이 한 7,400원대예요. 이 구간 이탈했다 지금 바로 돌려놨기 때문에 물론 시장보다는 약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요 저항 자리를 일단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방향을 위로 간다라고 보고 뭐 우리가 좀 희망적인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8,000원 돌파 여부 지켜보시고 8,000원 돌파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문자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02에 3153에 2642 그리고 샵 0082로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들 아니면 고민인 종목들 보내주신다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영진약품네. 영진약품. 네. 영진약품. 아까 전에 오프닝 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니, 못 봤어요. 아, 그럼 못 보셨어요? 예, 예, 예. 영진약품 선생님 평단이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600원에 50%입니다. 6,600원 그리고 50%. 아이고 비중이 크시다, 그죠? 네. 6,600원대 어떻게 이 종목을 사시게 되셨을까요? 아, 그때 더 올라갈까 싶어서 샀더만 완전. 요 이제 한번 시세 크게 나왔다가 내려와가지고 예, 그때 사신 거예요? 예, 예. 올 한 뭐 3월, 4월 요때 사셨다, 그죠? 자, 일단 한 몇 개월 지난 것 같는데. 그죠? 뭐, 예, 예, 예. 뭐, 그 정도 한 3, 4월 달에 이제 보니까 그 가격대에서 이제 움직였는데 오늘 이제 영진약품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죠? 선생님 혹시 뉴스 체크하셨어요? 아니, 예. 직장 갔다 온다. 체크 안 하셨어요? 그럼 예, 오늘 주가 왜 올랐는지도 모르고 계시겠네. 그죠? 예, 직장 다니서. 아, 그렇구나. 오늘 뭐 영진약품 보니까 저도 뭐 자세히 기사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관심이 있는 종목은 아니어가지고. 예. 그런데 영진약품 뭐 그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 했고 뭐 1조 1,000억인가 뭐 가격적으로 이제 그 정도 이제 벌어 들이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진약품 신약 이렇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사신 거예요? 이게 보통 영진약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믿음이 강하시던데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보면 예. KT 아시죠? KTNG 아세요 선생님? KTNG? 예, 예. 전화가 들렸다 안 들렸다 알았어요. 예, 예. 예, 그 담배 인삼공사 옛날에 예, 예. 예. 예, 거기서 셀트리온 지분을 갖고 있다. 셀트리온 이제 지분 팔면서 독립해갖고 셀트리온 잘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영진약품 또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이제 뭐 KTNG가 이 모회사로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뭐 그렇게 나빠지거나 뭐 망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상패도 안 될 거고요. 네. 거기에다 이제 뭐 자금적으로도 사실 뭐 신약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뭐 무난하게 수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일단 요번에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일단 어떤 성과를 하나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그 신약에서. 그래서 요 부분들 앞으로 그 개발하고 있는 신약, 그다음에 요번에 라이센스 아웃된 신약들 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딱 우리가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보시면 전저점 구간으로 반등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행되고 있는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인 순환매 돌면서 한번 강한 흐름을 타게 된다라고 하면 영진약품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저항 가격대가 7,000원이거든요. 예. 요 7,000원 자리에서 뭐 저항을 한번 받을 것 같고 그런 구간을 뭐 갭으로 뚫어낸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량 동반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 터져준다라고 하면 뭐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강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항 자리가 8,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전략은 어떻게 잡으시는 게 좋냐 하면 일단 지금은 거래량 나오고 시세 나왔기 때문에 한 며칠 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요대로 일단 보유를 하셔가지고 7,000원대 저항 자리 그러니까 뭐 아마 고전부터 좀 6,000원부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항을 받을 거예요. 예. 그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뭐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제 생각에는 선생님 매수가 올라오면 한 7,000원 정도 오면 네. 비중 50%잖아요. 예. 한 20%나 30%만 남기고
네. 나머지는 정리를 좀 해버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또 막 뭐 이거 끝에까지 또 그때 가서 욕심 내셔가지고 비중 있는 거 내가 다 들고 가야지 하다가 또 주가 쭉 네, 내려오면 또 알겠습니다. 고민 되니까. 알겠죠? 네네. 네네. 네, 성투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 연결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종목 반갑습니다. 어떤 거 궁금하세요? 아가방 컴퍼니요. 아가방 컴퍼니.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죠? 아니, 이걸 엊그저께 샀는데 그냥 팔고 좀 기다렸다 제약바이오를 사볼까 하는데 제가 뭘 몰라서요. 아, 이거 엊그저께 사셨어요. 선생님 평단이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700원대에 산 것 같거든요. 4,700원. 아, 제가 네. 선생님 어제부터 이 방송을 하는데요. 예, 예. 수익이신 분 처음입니다. 아,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예. 오늘 보면 제로투세븐이랑 아가방 컴퍼니 두 종목이 좀 시세가 나왔다, 그죠? 아, 예, 예. 이거 그래서 엄청 오늘 팔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네네. 네. 이거 사셨을 때는 뭐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락장에서 저기 양봉 하나 나올 때 사면 좋다 그래서 한번 사봤거든요. 맞아요. 어저께 제가 혹시 방송할 때 얘기 들으셨어요? 예. 아, 급락 후 첫 양봉 나오는 거 공략해라라는 얘기를. 그렇구나. 그거는 예, 조금 저 아래긴 한데 그래도 잘 하셨네요. 일단은 예. 요게 지금 보면 앞에 이렇게 이제 좀 지켜주던 자리가 있는데 요렇게 이제 네. 지켜주다가 깨고 내려왔잖아요. 예, 예. 보면 이제 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런 라인이 하나 생기는데 요걸 이제 깨고 내려와서 지금 저항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요거는 내일 아침에 갭이 떠가지고 이 저항 자리를 뭐 이렇게 돌파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출발하면 예. 그냥 보유를 하시고요. 아, 만약에 이게 갭이 안 뜨고 아래로 이렇게 눌린다 하면 제 생각에는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올랐던 거 살짝 눌렸다가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뭐 차익 실현 한번 뭐 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저점 구간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아니면 네. 뭐 이렇게 지금 사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상당히 많거든요. 예. 네, 그런 종목들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저출산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예. 그 대선 주자들 보면 이제 정부 정책 관련주들은 계속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정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출산 관련 되든 안 되든 뭐 지금 대권 주자들이 뭐 출산율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단기적인 시세를 노렸다고 하면 예. 지금 보시면 이런 구간들,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들 있죠. 예. 이런 구간 때는 샀다 팔았다 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저항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 자리 뚫어내면 또 시세가 강하게 나오겠지만 뚫어낼지 안 뚫어낼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거는 네. 여보세요? 네. 네네. 그래서 요거 제 생각에는 뭐 선생님이 할까 말까 이렇게 좀 망설여지신다. 그죠? 망설여지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5%만 파세요, 선생님. 아, 10% 들고 있으니까 예. 절반 팔고 절반은 수익 챙기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보고 요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눌려가지고 다시 뭐 5,000원까지 밀릴 것 같다 하면 그냥 아침에 수익을 딱 다 챙겨버리고 뭐 이 종목을 기다려 보셔도 되고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침에 갭이 딱 떠가지고 강하게 출발한다. 그러면 얼마에 팔아야 되냐면 한 6,200원 정도 왔을 때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성공 투자하세요. 알아들었습니다. 네. 네,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잠시 쉬다 왔는데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종목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보령제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령제약 17,687원. 아우 어렵다. 17,700원이라고 합시다. 17,700원에 비중이 10%인데 요즘 올라오는데 손절을 해야 할지 들고 가도 될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자, 제약주들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신약 라이센싱아웃 하는 것도 하나 나왔고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강하게 또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 이제 도노리포트에서도 한 두세 번 이렇게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보면 여름 때부터 해갖고 이제 쭉 밀려 내려왔잖아요. 지금 무상증자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유무상증자 이제 같이 했는데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았던 구간이 앞에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던 그런 가격대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바이젠셀이라고 세포치료제 관련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이제 상장 이슈로 이제 지난번에 한번 공략을 했었는데 괜찮았고 상장을 했어요. 이미 바이젠셀은 상장을 했고 지금 또 보령 바이오파마인가 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A형 간염 관련했고 이제 뭐 사과 기술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독감 백신 관련된 부분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러시아 관련해 스푸트니크 V라고 하죠. 그거를 뭐 위탁 생산한다라고 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바람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령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보령제약에서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 상장 이슈가 있어서 좀 지켜보면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모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 가치가 이제 떨어져 나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거기도 우리가 이제 가치를 평가해주고 여기도 가치를 평가해주면 이중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회사들이 이렇게 상장이 안 된 기업들이 상장을 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상장 직전까지는 어떤 호재로서 이렇게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상장되기 전까지는 사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이제 공모가 산정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좀 알려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모회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 상승이 좀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이슈도 있고요. 실적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회사들 실적을 전부 다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별도로 딱 보게 되면 이 보령제약이라는 이 기업 그러니까 모 회사의 실질적인 실적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한 400억 그리고 매년 꾸준하게 지금 매출에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뭐 제가 봤을 때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러니까 17,7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17,600원, 700원 좀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구간에 이제 저항 자리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요. 지금 121선 2평 저항 받고 있는데 요게 17,000원 저항 자리 딱 뚫어내면 방향을 완전히 이제 위로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윗꼬리만 제외하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이런 트렌드를 이제 돌리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분명 좋은 흐름이 나올 거고, 좀 전에 속보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한 이유는 결국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거쳐갈 수밖에 없는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른 이런 의약품들의 소모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갑자기 확진자 수가 확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확진자 수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니까 앞으로 6천 명에서 뭐 10,000명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제 생각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기다려 보신다면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오지 싶어요. 그러면 비중 한 10% 되니까 뭐 그 정도 올라왔을 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가져가야 될지. 여기까지 보령제약 도와드렸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 드리다가 뭐 그 정도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방송을 월화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나 검색을 하시면 노란 톡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철강 문자상담이네요. 한국철강 매수가가 11,100원이네. 11,100원에 12% 정도 되는데 철강 관련주들도 저는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철강 관련주들이 거의 좀 정석적으로 차트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상승의 뭐 파동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해서 이게 5파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BC 조정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 부근에서 이렇게 반등이 지금 잘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철강 실적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진짜 정말 저평가된 겁니다. 철강주들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동안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던 것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시장이 이 금리 인상,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슈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을 크게 받았다, 선반영이 된 부분이다라고 하면 요번에 추세적인 전환을 이뤄낸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들 상승세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철강 관련주들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감소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건설 경기라든지 미국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좀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지금 755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냈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350억밖에 안 돼요. 이거 계산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업이익에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지금 7,550억이 돼야지 적정 주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뭐 지금 3분기까지 실적으로만 따져도 뭐 PER은 뭐 5밖에 안 되고 퍼도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 그냥 시간 투자를 좀 길게 하시고, 다만 매수했던 시점이 조금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정받고 이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철강주들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요번에 이제 뭐 시장이 하락하면서 그런 연유로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이 12%시면 제 생각에는 요거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10% 정도, 20% 최대 맞춘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 뭐 저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신 이후에 굉장히 좀 긴 호흡으로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분명히 큰 수익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상담을 주신 거 이제 한번 볼 텐데, KC텍이네요. KC텍 평단이 26,000원에 비중이 15%. 26,000원이면 뭐 지금 최근에 사셨나 싶습니다. 보이면 이렇게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올 때 이때 사신 것 같은데, 뭐 사실 저항 자리에서 딱 사셔가지고 이게 매수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시면 내려왔다가 횡보하는 이런 구간 있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러면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강한 저항이 되는 건데 딱 저항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저항 자리는 한 번에 돌파한다라고 보기보다는 한 차례 저항에서 눌렸다가 다시 돌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번에 매수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5% 나눠서 이렇게 사셨다면 평단이 좋으셨겠죠. 일단 KC텍 지금 보면 주봉상 뭐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차트적으로는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고 지금 기업 내용도 보니까 부채도 굉장히 적고요. 괜찮은 기업이고 영업이 또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다만 올해 실적이 지금 뭐 이렇게 안 잡혀 있는데 요거에 뭐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한 기업인가 싶습니다. 어쨌든 차트적으로 딱 봤었을 때는 요번에 이 저항 자리를 돌파 못하고 이렇게 밀렸다가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요 반등이 나왔는데 요 구간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요 한 3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만 원 조금 언저리 한 29,500원에서 3만 원대가 저항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8,000원대도 저항 자리가 있는데 일단 28,000원부터는 분할 매도 3만 원까지 이렇게 해간다 생각하시고 지금 저점은 굉장히 좀 잘 잡아놨어요. 바닥권에서 트렌드를 상승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상승할 가능성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28,000원, 3만 원 분할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은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이노베이션이요. SK이노베이션. 예. 네, SK이노베이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많이 떨어졌는데 네네. 지금 손절을 해야 되려는가 아니면 기다려야 되려는가. 아, 손절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예. 선생님 비중이랑 평단은 어떻게 되세요? 27만 1,180원에 16%요. 27만 원, 27만 1,000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7만 1,000원이면 요 뭐 사신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셨다 그죠? 오래 됐나요 이거? 예,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여름쯤에. 예. SK이노베이션 선생님 매수하신 이유가 저기 배터리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배터리도 있고 음. 오일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데 저평가됐다고 그래서. 네네. 맞아요. 사실 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유가가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뭐 거의 마이너스까지 한번 내려갔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보면 실적 자체가 이제 이렇게 2020년도에 적자 막 2조 5,600억 이렇게 났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는 1조 6천억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까지 컨센서스는 2조 3천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조 5천억, 내후년에도 2조 6천억 정도 이렇게 컨센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이게 저평가되어 있어도 좀 손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가지고 계속 가면은 올라갈까? 올라갈 수만 있다면 기다리겠는데 네네. 계속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아, 보자. 지금 27만 1,000원이시면 그렇게 또 뭐 적은 손실은 아니네요. 자, 저는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지금 유가가 오늘 제가 유가는 확인 못했는데 69달러까지 한번 밀렸었나? 요번에 이제 그 비축류 푸는 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이제 좀 조정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었죠. 하루에 막 13%도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요 구간이 그렇게 이제 급락이 나온 시점인데 그런데 물적 분할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물적 분할도 분명히 이유가 되죠. 물적 분할은 사실 이슈가 나왔던 시점을 생각을 하면 예. 그거는 일단 재료를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고 나서 조금 후에 그게 나왔거든요, 뉴스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내리막길 탄 거죠. 예. 네, 그래서 물적 근데 그게 분할은 안 좋은 소식인가요? 안 좋죠. 물적 분할은 사실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게 SK 뭐 엔콘가 뭐 그 이름으로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는 것 같던데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배터리 부분만 떼내 가지고 물적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장을 안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로 남아 있는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치는데 물적 분할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투자금 확보를 위해서 상장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G화학도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LG화학도 그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거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부터 이렇게 좀 물적 분할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 내리막길을 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체 이 배터리 관련돼 갖고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한 그런 가격대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이 돼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가가 계속 좀 낮게 형성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사우디 중동하고 미국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에서는 유가를 내려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산유국들은 못 내린다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 65달러에서 제 생각에는 뭐 한 100달러 사이에서 만약에 유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이 유가 때문에 크게 손실을 보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크게 이렇게 적자가 났던 그런 상황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차트적으로 우리가 딱 봤었을 때도 이 20만 원이라는 가격대 있잖아요. 네. 요 20만 원의 가격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 2017년도, 18년도에도 이렇게 횡보를 한참 했던 가격대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시장 반등 나올 때 강하게 되돌림 만들어주면서 저항을 잡았던 구간도 이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뭐 배터리 관련주들 쫙 올라가면서 대형주들 상승 나왔던 뭐 올해 1분기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주가가 20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저는 뭐 딱히 선생님이 손절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세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흐름은 제가 봤었을 때 20만
1만 원 정도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 단기적으로 네. 추세 반등 흐름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만 원대까지는 일단 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이대로 한번 보유해 보세요, 선생님. 아, 끝까지 보유해 볼까요? 네네. 네. 결국은 뭐 SK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뭐 사업 중에 보면 그 배터리 사업도 있지만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지금 20만 원대만 이탈 안 한다면 그냥 19만 3천 원이에요. 요 가격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잘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네,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또 궁금한 종목들 많이 문의 주시고 계신데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던지 아니면 문자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참여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시간이 됐네요. 도너 리포트 한 1년 정도 하다가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좀 색다른 느낌인데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첫 종목을 드렸는데 제주 반도체를 드렸어요. 제주 반도체 매수 평단이 오늘 딱 이제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딱 잘 잡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6,550원, 6,550원이니까 오늘 아침에 어저께 이제 시세가 나왔으니까 오늘 한 차례 정도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하단에서 이렇게 매수가를 잡아드렸는데 저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뭐 오늘 뭐 한 3, 4% 정도 수익권 갔다가 또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보면 지금 지금 가격대 그러니까 제가 매수가로 잡아드렸던 가격대부터 해서 한 6,900원까지의 박스권 흐름을 한 이틀 정도 지금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일봉상에서의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요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N자 상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뭐 요 전고점 10,0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 자리가 8,000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왔을 때 분할로 한 절반 정도는 익절하고 나머지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포트에 한번 편입해 봐야 되는 종목인데 오늘은 기가레인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 뭐 회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적자폭이 컸고 회사가 망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만큼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방송을 쭉 지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죽다 살아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세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지다가 작년까지 올해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뭐 하는 회사냐? 기가레인은 이제 시가총액 1,878억 그러니까 소형주인데 통신 장비 생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5G 관련된 통신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가 작년에 이제 중단이 됐었죠. 이제 5G를 막 이렇게 망을 깔아야 되는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부분이 이제 좀 정상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이렇게 찍히기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했고 대략적으로 올해 한 100억 조금 안 되는 정도, 100억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 같은데요. 내년 실적 전망치는 400억 이상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이제 뭐 각 국가들마다 5G 관련해서 장비를 어느 정도 속도로 이렇게 깔아내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 전망치는 뭐 그렇게 잡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5G 관련 섹터는 재작년 같은 경우 5G들이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주도주로 움직였을 때는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뭐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기술이 있던 없던 그냥 5G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어디서 나오면 다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점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옥석가리기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고 실적이 눈에 보이게 찍히고 있는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인프라 법안에도 이 5G 관련된 비용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것처럼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뭐 호주 이렇게 이제 큰 대륙만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5G 관련된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추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저항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항 부근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돌파할 시에는 굉장히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에 인접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저항에 인접해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기관인이 단기간에 돌파를 못하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시가부터 상승 출발한다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가를 무시하시고 분할 매수로 시초가부터 공략을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손절가만 잘 지키면 됩니다. 결국 추세가 무너지는 시점에 손절가를 잡아놨기 때문에 손절가 2,045원이고요. 매수가는 지금 저항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N자 상승으로 올리면서 올라왔잖아요. 한 차례 또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 구간으로 매수가를 잡아놨다. 제가 월화만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보는 종목으로 생각하시고요. 2,235원 매수가로 잡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전략인데 내일은 수요일이죠. 목요일 날이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고 주식 선물 파생 상품들 전부 만기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날 특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변동성이 오히려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은 그 전날 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은 제 생각에 변동성이 좀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 장 초반에 시장이 좀 이렇게 눌리는 그림,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10시 전후로 해서 분할 매수 관점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신다라면 단기적인 공략도 괜찮을 거고 기존에 살려고 하는 종목들도 저점 매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9일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요 이후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1월 달 들어서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는 외인들이 약 3조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어요. 국내 증시에서. 그런데 11월 들어서 어저께도 이제 얘기 드렸지만 11월 들어서 지금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4조 6천억이나 4조 8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샀죠. 그리고 올해 12월 달만 딱 들어서도 지금 한 1조 8천억에서 2조 가까이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선물 옵션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어떻게 청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플레이하기 위해서 매수를 집중적으로 한 거라면 파생 상품이 딱 끝나고 난 이후에는 현물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꼭 생각을 해두시고 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난 이후에 증시 향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미증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딱히 그렇게 나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워낙 디커플링으로 잘 움직이는 그런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뭐 문자 샵 0082로 이주현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QR코드 찍으셔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